녹화 시작하면 알아볼게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사람사랑 유학원 대표 이선호입니다. 그리고 오늘은 공지해드렸던 것처럼 여기 그 OIC를 마치고 킹스 칼리지에서 의대를 다니고 있는 안현찬 학생분이죠. 이제 분이 그 세미나를 드리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내용 자체가 뭐 그냥 얘기하는 게 아니라 굉장히 좀 내용이 좋아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너무너무 깔끔하게 다 정리를 좀 해주셔가지고 학생들이 이걸 보고 이해하기도 되게 좀 쉽겠다라는 생각도 들고요. 그다음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이 부분이 비단 의대를 가기 위한 부분뿐만 아니라 여러 다른 전공을 갈 때 어떻게 워크 익스피리언스를 하고 여러 가지 브리징 프로그램이라든지 봉사활동이라든지 아니면 뭐 내 전문성 그다음에 열정을 키우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했는지 그런 별로 좀 전공이 다르다면 그렇게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요. 제가 그 내용 자체를 굉장히 좀 뭐랄까 좋고 해서 현실 학생에게 그냥 둘게요. 그래서 뭐 한두 마디 이렇게 질문을 할 수는 있겠지만 예, 그죠. 스무드하게 흘러갈 수 있도록 하고요. 그다음에 질문을 좀 많이 남겨주시면 되게 많이 도움이 될 거예요. 그래서 이 굉장히 좀 공부도 많이 했고요. 그다음 깊이 생각도 해보고 그다음에 대학교 생활까지 했던 학생이기 때문에 정말 좋은 답변을 좀 해줄 거예요. 네, 그러면 현실 학생 좀 부탁드릴게요. 네, 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오늘 OIC에서 의대 가기 세미나를 맡은 안현찬입니다. 일단 시작하기 앞서 30분 정도의 짧은 발표이기 때문에 혹시 일단 먼저 핸드폰 내려놓고 집중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혹시 질문이 있다면 옆에 적어주셨다가 나중에 채팅을 여쭤보시면 제가 성실히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시작을 하겠습니다. 시작에 앞서서 일단 2022년 9월에 들어온 학생들을 상대로 타임라인을 간략하게 짚고 넘어가고 싶은데요. 제가 여기 있는 내용들은 좀 많아 보이고 나중에 좀 설명이 들어가겠지만은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자면 2022년 9월에 시작한 학생들을 기준으로 했을 때 첫 1년 동안은 좀 경험을 쌓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work experience라든가 volunteering 그리고 super curricular activity들 이런 거 OIC에서 진행해주는 활동들을 바탕으로 해서 경험을 쌓아나가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두 번째로 있을 이제 첫 번째로 보는 교과 시험이죠. AS 시험이 2023년 5월에 진행이 되는데요. 요거는 이제 OIC에서 요 경험을 쌓을 때와 마찬가지로 진행해주는 학교의 수업들을 바탕으로 해서 준비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바로 진행이 될 거는 아마 갭 프로그램이라는 걸 진행할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2023년 6월 그러니까 여름 방학 때 진행이 되는데요. 보통은 영국이 아닌 다른 해외 나라에 가가지고 활동을 진행하는 식으로 운영이 되고요. 여기와 같이 갭 프로그램과 옆에 있을 이 서머 프로그램이 하나 있거든요. 서머 캠프가 있어서 그것도 한번 알아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본격적으로 입시가 시작이 되는데요. UCAT과 BMAT 시험 이게 가장 의대 입시를 위한 상징적인 두 시험이죠. 여기 2023년 8월에서 9월 사이 그리고 BMAT이 2023년 10월 말쯤에 진행이 됩니다. 그 사이에 있을 UCAS 애플리케이션이 있는데요. 저희는 다 의대를 지원하는 학생들이나 그러니까 옥스퍼지 이제 거기에 지원하는 학생들은 2023년 10월 15일까지 데드라인이 있어서 요거 잘 숙지하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있을 인터뷰가 있어요. 그래서 인터뷰는 보통 23년 12월부터 해서 24년 3월 좀 늦게 나온 학생들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긴 텀을 두고 나오는데요. 요거에 대해서도 간략히 설명해 드릴 거고요. 이제 마지막 관문이 있어요. A2 시험을 2024년 5월에서 6월 사이에 마무리를 하는 식으로 아마 이 OIC 2년은 이렇게 지나갈 겁니다. 그래서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게 work experience인데요. work experience는 일단 대학교마다 요구하는 기간이 다 달라요. 그래서 보통은 병원, 약국, 실험실 등에서 최소 2주 정도를 권장하는데요. 이게 대학교마다 아까 말했듯이 기간이 다르기 때문에 한번 확인을 해보는 게 좋아요. 그래서 여기 밑에 있는 초록색 요 언더라인 된 거는 제가 참고 링크 같은 걸 붙여놓은 건데요. 여기에 메딕 포털이라는 사이트에 들어가서 work experience requirement을 보면은 각 대학교마다 어떤 걸 require 하는지 알 수 있기 때문에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여기서 워킹 스페이스 자체를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거기에 통해서 배운 것과 느끼는 게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이걸 느낀 점을 바탕으로 나중에 자소서랑 인터뷰에 사용할 수 있기 때문인데요. 보통은 이제 제가 느꼈던 점은 뭐였던 거 같냐면요. 일단 이게 일이 제 적성에 맞아야지 대학 공부도 열심히 하고 또 거기에 추가로 해가지고 제가 나중에 의사가 됐을 때 이제 생각해야 되기 때문에 이 적성에 맞았는지 먼저 고려해봤고요. 그 다음에 생각했던 거는 이 의대라는 것 자체가 물론 과학에 대한 배움도 중요하지만은 환자들과의 소통 그리고 이 팀원들과의 소통이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이 소통을 얼마나 제가 잘 배울 수 있었는지 그리고 또 더 나아가서 이 팀에서
의사라는 게 리더를 맡는 역할이기 때문에 이 의사의 리더십이 어떻고 이 나머지 팀원들을 통솔하는데 어떠한 역할을 하는지, 그리고 마지막으로 다양한 과들이 모여서, 그리고 간호사분들, 그리고 뭐 물리치료사분들, 이런 다양한 팀들이 모여서 하나의 이 유기적인 어, 개체를 이루는 게 병원이기 때문에 이런 팀워크가 어떻게 적용이 되는지를 제가 워크 익스피리언스 통해 배웠던 것 같아요. 저는 YC에서 이 워크 익스피리언스를 받는데 되게 도움을 많이 받았는데요. 예를 들면은 리버럴 사우스이스트라고 이 플리머스에 있는 멘탈 센터에 갔어요. 거기는 이제 NHS의 스트럭처에 대해서 배울 수 있는 좋은 기회였던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있었던 이 요 오른쪽에 있는 두 병원들은 이제 말레이시아에 있는 건데요. 말레이시아 사라왁이라는 주에 있는 제너럴 호스피털, 그러니까 종합병원인 거죠. 종합병원에 가서 그 의료의 팀워크가 얼마나 중요한지, 그리고 사실 저 사라왁이라는 데가 조금 말레이시아 중에서 지방에 속한 데예요. 그 지방에 있는 의료는 어떻게 진행이 되고 거기서 적은 리소스를 갖고 어떻게 병원을 굴릴 수 있는지에 대해서 많이 고찰을 하게 됐고요. 마지막으로 카디오바스큘 센트럴 카라룸푸르는 이제 카라룸푸르에 있는 엄청 거대한 3차 병원, 그리고 3차 개인 병원이에요. 그래서 이런 많은 돈을 들여서 의술을 한다면 어떠한 테크놀로지가 나중에 개발이 될 수 있고 어떤 테크놀로지를 미래에 적용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많이 배울 수 있었던 기회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1차, 2차, 3차 병원에서 OIC의 도움으로 다양하게 워킹 익스피리언스 해볼 수 있었어요. 이제 봉사활동 쪽으로 좀 넘어갈까 하는데요. 봉사활동은 워킹 익스피리언스와 다르게 필수 사항은 아니에요. 그렇지만은 제가 자소서나 인터뷰를 쓸 때 추가로 어필 가능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봉사활동을 하면서 내가 사람들과 소통을 하는데 어려움이 없었다는 점, 아니면은 내 봉사활동을 한 6개월 동안 꾸준히 해왔으니까 이런 꾸준히 활동하는 끈기가 있다는 점 등에서 제가 추가로 어필할 수 있고요. 그리고 봉사활동도 장점이 뭐냐면은 워크 익스피리언스는 과와 연관되게 해야 되는 거와 다르게 봉사활동 예전부터 하고 싶었던 활동이 있으면은 그냥 개인적으로 신청을 하고 꾸준히 해나가면 되는 거기 때문에 조금 더 교과 밖에서 즐겁게 할 수 있는 활동이 하나 생겼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전 되게 좋아했고요. 봉사활동은 일단 ORC에 신청을 도와주는 거는 저희 케어홈, 그러니까 양로원이 있어요. 그래서 저기는 상당히 많은 학생들이 갔던 걸로 기억하고요. 확실히 의대에서 이제 보는 노인을 보는 것과 관련된 활동을 많이 하다 보니까는 확실히 대학에 진학할 때 퍼스널 스테이트먼트라든가 인터뷰 볼 때 도움이 많이 됐던 활동인 것 같고요. 저는 케어홈보다는 제가 직접 신청해서 하는 걸 선호했어가지고요. 그전부터 제가 사실 박물관에서 일해보고 싶었어요. 그래서 스토리 뮤지엄 옥스퍼드라는 데에서 신청을 해가지고 한 6개월 정도 일했었는데요. 제가 큐레이터 일을 하면서 어린이들과 소통을 많이 하고, 그 다음에 거기 박물관에 있는 여러 팀원들이 있잖아요. 거기서 진행되는 활동에 대해서 제가 가서 지원을 하고, 그리고 이거 활동 어떻게 진행해 올지에 대해서 대화를 통해 이 운영을 하면서 상당히 많은 점들을 배웠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물론 OIC에서 하라는 걸 해도 되지만은 본인이 옛날부터 하고 싶었던 게 있으면 신청을 해서 할 수 있다는 점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제 봉사활동은 이쯤 하고 슈퍼 커리큘러 액티비티에 대해서 좀 더 말하고 싶어요. 그래서 이것도 경험을 쌓는 활동의 일부인데요. 슈퍼 커리큘러 액티비티로 바로 넘어가기 전에 말씀드리고 싶은 게 엑스트라 커리큘러 액티비티가 있는데 이거 어떻게 비교가 되는지를 먼저 말씀드리고 싶어요. 엑스트라 커리큘러는 이 평소 학업이나 좀 학업 스트레스를 푸는 데 도움이 되는 활동이라 생각해요. 그래서 좀 음악 공연을 하든가 뭐 춤 공연을 하든가 아니면 운동, 그리고 자선 활동이나 그냥 체험학습에 나가는 거는 전 다 엑스트라 커리큘러 액티비티라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거는 좀 희망하는 직업이나 본인이 진학하고 싶은 과와의 접점은 좀 적다고 생각하고요. 대신 슈퍼 커리큘러 액티비티는 훨씬 더 접점이 많아요. 그래서 의대를 가는 학생들의 경우에는 의사라는 이 직업과 그리고 내가 의학에 관련된 관심 있는 분야들이 있잖아요. 그거에 대해서 흥미를 키워나갈 수 있다 생각해요. OIC에서 할 수 있는 슈퍼 커리큘러 액티비티들은 여기 오른쪽에 리스트된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간단하게 설명 먼저 드리자면은 챌린지, 연구에서는 이제 올림피아드 같은 거를 챌린지라 불러요. 그래서 다양한 과학 그리고 수학 챌린지들이 있는데요. 이걸 통해서 본인이 원래 그 과목에 관심이 있었다면은 그거에 대해서 좀 더 further 한 스텝 나아가가지고 요거 이제 대학 속에서의 나는 배우는 걸 되게 좋아해서 이렇게 한 스텝 더 나갈 수 있었다 라는 식으로 어필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first day 코스는
아마 의대를 진학하고 싶은 학생들을 위해서는 약간 이 라이프 세이빙 같은 것 중에서는 제일 먼저 접할 수 있는 스텝일 거예요. 왜냐하면은 의대에 가면 일단 first aid를 하는 걸 다 배워야 되지만은 이 first aid 코र्스를 통해서도 의대를 가기 전에 사람의 생명을 살리는 게 어떤 일인지, 그리고 어떤 일들을 해서 사람의 생명을 살리게 되는지를 배울 수 있기 때문에 저는 되게 소중한 기회였다고 생각하고요. 이런 다양한 활동들을 하면서 상까지 탈 수 있는 게 듀크 오브 에든버러 어워즈였던 것 같아요. 저건 되게 봉사활동도 하고, 그다음에 내가 할 수 있는 뭐 스포츠라든가, 그리고 마지막에 나가서 이제 학생들과 같이 캠핑을 나가는 걸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이런 다양한 활동을 하면서 사실 상을 또 그걸 기록해서 상을 탈 수 있다면 더더욱 좋겠죠. 그래서 듀크 오브 에든버러 어워즈를 신청했던 것 같고요. 영 엔터프라이즈는 친구들과 회사의 직책을 맡아서 회사를 하나 운영하는 식으로 진행이 됐는데요. 사실 의대를 갔는데 갑자기 이렇게 비즈니스를 한다 하면은 좀 이해하실 수 있지만 이 자체가 이제 팀워크를 상정해 두고 다양한 팀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연구해봤던 좋은 기회가 됐고요. 그다음에 제가 그때 총무로서 일을 했는데 총무로서 이제 이 리더십 역할을 맡아서 이 사람들의 의견을 조율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배울 수 있었던 좋은 기회였던 것 같아요. 이 외에도 밑에 이제 필로소피 클럽과 메릭 소사이티가 있는데요. 이거는 ORC에서 진행해주는 슈퍼크리티컬 액티비티 중에서 좀 클럽 같은 개념이어서요. 필로소피 클럽은 이제 철학에 관해서, 그리고 또 의사가 될 때 어떤 철학적 개념들이 있고 내가 의사가 돼서 고려해볼 윤리적 문제가 뭐가 있는지에 대해서 고찰해볼 수 있는 좋은 기회였고요. 메릭 소사이티는 이제 다양한 선배들이 와서 다양한 그런 주제들이나 아니면은 교과 활동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는 식으로 진행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메릭 소사이티에서 제가 또 부회장을 맡으면서 이 리더십 롤에 대해서 많이 고려를 했지만은 메릭 소사이티에 인원이 되게 많아요. OIC에 보면 한 5, 60명 정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 5, 60명의 학생들 앞에서 강연을 하면서 내가 좀 자신감을 갖고 얘기를 할 수 있게 됐고요. 그리고 또 거기에 추가적으로 제가 발표 준비를 하면서 배우는 게 되게 많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장점들이 다 모여서 제가 자소서나 봉사활동에 자소서나 인터뷰를 볼 때 얘기를 할 게 되게 많아졌던 것 같아요. 그래서 슈퍼크리티컬 액티비티가 있다면은 한번 참가를 해보는 것도 추천을 드리는 바예요. 그 다음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여름방학에 진행될 GAP 프로그램인데요. Goodwill Ambassador 프로그램이라 해서 이 해외에 나가가지고 좀 좋은 목적을 가지고 활동하는 걸 말해요. 왜냐하면은 이제 가가지고 또 고아원 같은 데서 봉사도 하고요. 그리고 병원에 가서 여러 가지 일들을 구경하고 또 도와주는 일을 하기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해외에서 활동을 하는 거의 장점은 뭐냐면 연구에서 쉽게 해보지 못했을 경험들을 되게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연구에서는 이제 16세 이상이 돼야지, 만 16세 이상이 돼야지, 아마 제가 그런 걸 기억하는데 확실하지 않아요. 예, 수술실에 들어갈 수 있는데요. 말레이시아나 이런 데서는 조금 더 규칙이 조금 덜 엄격하기 때문에 환자의 동의만 받을 수 있다면은 가가지고 수술실에 들어갈 수 있고 분만하는 것도 볼 수 있고 하는 되게 다양한 경험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장점이 뭐냐면은 일과 뒤에 호텔에 돌아와가지고 친구 선생님들과 컨퍼런스 룸에 모여서 그날 한 활동에 대해서 느낀 점을 공유를 해요. 그리고 이 느낀 점에 대해서 친구와 선생님들에서 피드백을 받는데요. 이게 중요한 게 뭐냐면은 인터뷰에서 사실 이런 활동들을 하면서 제가 어떤 점을 느꼈는지에 대해서 말을 하는데요. 요 Goodwill Ambassador 프로그램을 통해서 인터뷰에서 어떤 얘기를 해야 되는지, 그리고 자소서에는 또 어떤 내용을 쓸 건지에 대해서 머릿속으로 되게 정제해 볼 수 있는 기회가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 좋았고요. 이 여름방학 기간이 끝나고 나면은 UCAS 애플리케이션을 준비를 해야 돼요. 그래서 처음에 준비할 게 이제 자기소개서인데요. 보통은 세 가지 섹션으로 구분이 돼요. 첫 번째는 개요고요. 그 다음에 본문, 그 다음에 결말 순으로 진행된다고 보면 될 것 같아요. 개요는 이제 처음에 내가 의대를 진학하게 된 동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얘기한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본문은 제가 의사로서 워크 익스피리언스 다니면서 의사는 어떤 능력을 갖춰야 되는지 고찰해봤다. 그 내용을 추가하시면 좋고요. 그 다음에 슈퍼크리티컬 액티비티나 여러 가지 봉사활동을 통해서 제가 어떻게 그 능력을 갖추게 됐는지를 설명하는 게 좋다 생각해요. 그래서 첫 번째로 보자면은 이제 의사가 어떤 능력을 갖고 있어야 되는지, 그리고 나는 어떻게 그 능력을 갖추게 됐는지 설명하는 섹션이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결말이 있는데요. 결말은 이제 마지막으로 다 썸업을 하면서 제가 어떤 마음가짐으로 의학과대학과 이 프로페션에 임할 것인가를 적는 거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여기서 주의할 게 이제 띄어쓰기를 포함해서 4,000 글자인데요. 4,000 글자면은 거의 단어 수로 옮겨보면 한 500자가 안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요거를 되게 한 센텐스를 정말 심혈을 기울여가지고 필요한 내용들을 적어야 생각해요. 근데 여기서 YC가 장점이 뭐냐면은 선배와 선생님들이 되게 자소서 작성에 도움을 많이 줬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ASS A2로 넘어가는 이 gap 프로에 끝나고 있는 서머 캠프가 있는데요. 거기 이제 선배들이 와가지고 자소서 내용을 보면서 본인들은 어떻게 자소서를 썼고, 그다음에 제 자소서를 봐주면서 요거는 이렇게 고치면 좋겠다라고 제안해 주기 때문에 전 상당히 많이 도움이 됐던 것 같고요. 그래서 여기 자소서에 작성할 때 도움이 되는 게 뭐냐면요. 이 워크 익스피리언스가 끝나고 나서 다이어리를 주고요. 그 다음에 봉사활동을 하면서 이 감상문을 적을 수 있잖아요. 이런 것처럼 제가 이 활동을 했을 때 어떤 기분이 들었고 어떠한 걸 배웠는지 기록을 남기는 게 좋다고 생각해요. 왜냐면 나중에 가서는 그때 느꼈던 감정과 그때 배웠던 내용들을 까먹을 수 있기 때문에 이 기록을 남겨놓는 게 나중에 자소서를 작성할 때 뒤척거릴 수도 있고, 그때 이런 감정을 느꼈지 하고 머릿속에 좀 돌아오는 계기가 돼서 이런 거를 기록을 꼭 해주는 걸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중요하게 생각하셨으면 좋겠어요. 그 다음에 이제 유카스와 동시에 좀 진행이 될 게, 물론 1학년 때도 진행이 되겠지만 유캣 비맷 수업이 있어요. 왜냐면 유캣 비맷이 그 유카스를 어플라이 할 때 그 주변으로 진행이 되기 때문인데요. 일단 유캣 비맷 수업은 이게 있는 이유가 유캣과 비맷 시험이라는 것 자체가 혼자서 준비하기는 조금 부담스러울 수 있는 시험이에요. 왜냐하면 특히 비맷은 조금 더 이 스킬 어떤 스킬이 둘 다 그렇긴 한데 둘 다 이제 좀 선배들의 팁과 그리고 이 문제를 푸는데 어떤 스킬을 갖고 있어야 되는지를 배우면 더 좋기 때문에 혼자서 준비하는 것보다는 선생님들한테서 어떤 팁을 받고 그리고 또 친구들과 너도 힘들지 하면서 서로 격려하면서 공부하는 게 전 되게 도움이 많이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유캐 비맷 수업이 있고요. 그다음에 YC에서 또 진행하는 것 중 하나가 브리징 수업이라는 건데요. 브리징이라는 거는 이제 어딘가 다리를 놓다라는 말이죠. 비슷한 얘기를 이제 고등학교에서 대학교로 가는 다리를 놓는다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의대 같은 경우에는 의사 선생님들이 오셔가지고요, 아니면은 이제 의대를 다니고 있는 선배들이 오셔가지고 최근에 뜨고 있는 이슈나 좀 알아주면 좋을 의학 상식 같은 걸 소개를 해요. 아 요새 보면은 이제 미국에서 어볼션이 큰 이슈가 됐었죠. 어볼션을 폐지하면서 그런 거가 요번에 인터뷰에서 되게 많이 나왔다 해가지고요. 그런 식으로 뜨고 있는 이슈를 해서 의사 선생님들이 소개해 주는 게 또 다르기 때문에 요거에 대해서 요걸 진행하면서 이 직업에 대한 전문 의식과 제가 이 의대를 진학했을 때 그 분야에 대한 관심을 좀 기를 수 있는 계기가 됐던 것 같아서 정말 두 개 다 정말 좋은 수업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준비들을 다 마치고 이제 유카스를 어플라이하고 나서는 인터뷰가 올 거예요. 인터뷰는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은 다른 과대는 모르겠지만은 모든 의과대학은 의과대학은 일단 모두 다 인터뷰를 보기 때문에 저는 어디 학교를 가든 인터뷰 준비하는 거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저는 이렇게 크게 네 군데에서 인터뷰를 봤는데요. 캠브리지 킹스 컬리지 런던, 그리고 리버풀, 임페리얼 컬리지 런던에 갔었는데요. 이 네 군데만 해도 정말 스타일이 너무 달랐던 것 같아요. 캠브리지는 이제 좀 더 과학에 집중한 스타일이었고, 임페리얼 컬리지나 킹스 컬리지는 그때 제 당시에는 킹스 컬리지랑 리버풀이 MMI라 해가지고요. 좀 더 이렇게 다양한 서킷들을 돌아다니면서 하는 시험이었고요. 임페리얼 컬리지들은 이렇게 좀 패널이 앞에 있어가지고 패널과 얘기를 주고받는 식으로 하는 식이어서 그 스타일이 되게 달라가지고 상당히 대비를 좀 다양하게 했어야 됐던 것 같아요. 이 인터뷰 날짜들은 제가 날짜를 이렇게 다르게 하겠지만 주어진 몇 개가 있고요. 거기 중에서 선택이 가능해요. 근데 준비가 된다면은 좀 가급적 빠르게 이렇게 일정을 빡시게 잡아가지고 모두 인터뷰를 끝냈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은 ORC에서 인터뷰 준비해 주는 게 겨울방학 중후반 내용들이 머리에 있을 때 빠르게 인터뷰를 보는 게 저는 좀 더 전략적으로 보면은 그때 인터뷰에 대한 내용들을 제가 다 숙지하고 있는 상태에서 보는 게 더 좋다고 생각해서 가급적 빠르게 날짜를 잡아가지고 인터뷰를 끝냈으면 좋겠다 생각하고요. 아 이게 좀 제가 아쉬웠던 점인 것 같아요. 인터뷰를 좀 띄엄띄엄 봐가지고 제가 잊어버린 게 있어가지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인터뷰를 좀 준비하는데 팁들을 드리자면은 간단한 팁이지만은 준비할 때 일단은 학교마다 나오는 기출 문제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 기출 문제들이 요런 문제들이 나올 거고, 그다음 친구들과 이 기출 문제를 줘놓고 토의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상대방 의견도 듣지만은 저만의 예상 답안을 만들어서 친구들한테 의견을 피력하는 식으로 연습하면 좋고요. 그 다음에 역시 최근에 이슈가 된 주제가 자주 나오기 때문에 이런 거 하나씩 숙지해 두면은 나올 때 정말 도움이 많이 됩니다. 그리고 이슈가 된 주제가 또 요새 NHS면
주니어 닥터 페이라에서 요 의사 시급에 대한 문제가 많이 나오거든요. 그리고 NHS의 organization, 그러니까 NHS가 어떻게 이루어져 있는지에 대해서 사실 한국에 오래 살았으면 잘 모를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거에 대해서는 좀 공부를 해주면 정말 좋을 것 같아요. 인터뷰도 인터뷰지만은 사실 어드미션 테스트가 정말 중요한 역할을 해요. 왜냐하면 이 점수에 따라서 학교에 들어갈 수 있냐 없냐가 갈릴 수 있기 때문에 여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여기 초록색 링크는 죄송합니다. 여기 초록색 링크는 이따 한번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은 링크고요. 유캣 시험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리자면은 섹션이 4개에다가 3,600점 만점이고요. 각 섹션마다 그럼 900점 만점이라는 얘기겠죠. 그 다음에 요새 있는 SJT라고 좀 더 부각이 되기 시작하는 이 섹션이 있어요. 요건 5번째 섹션인데요. 요거는 밴드가 1에서 4 사이에서 나옵니다. 그래서 보통 시험은 2달 정도 준비하고요. 보통 8, 9월이니까 한 6월, 7월, 그러니까 여름방학이 시작할 때부터 준비를 하고요. 이 시험 날짜 자체는 본인이 결정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마음의 준비가 됐을 때 본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요새 아까 말했던 SJT, 그러니까 Situational Judgment Test에서 어떤 시츄에이션 상황을 주고 내가 이 상황에서 어떤 행동을 해야 올바른지에 대해서 시험을 치는 게 있어요. 요거에 대한 지금 중요성이 계속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밴드 1에서 2를 받는 게 정말 중요해요. 이걸 잘 받기 위해서는 뭐가 중요하냐면 이 메디컬 스쿨 같은 거나 아니면 영국에 메디컬 카운셀이 있거든요. 여기 이제 약간 의사들이 주관하는 의회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여기서 정해진 가이드라인들이 있어요. 어떻게 활동을 하면 좋고 어떤 행동들은 하면 안 된다. 이렇게 해주는 걸 요 Good Medical Practice라는 책자에 담고 있기 때문에 요걸 잘 숙지해주면은 SAT에서 잘 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하고요. 두 번째는 좀 꾸준한 연습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왜냐면 유캣 자체가 좀 스킬 베이스이기 때문에 이 조금만 연습을 좀 덜 하게 되다 보면은 스킬을 자꾸 까먹게 돼요. 그래서 딱 시험 치기 전에 이런 책 1250 유캣이라는 책이랑 메디파이 유캣이라는 이 온라인 사이트를 통해서 연습을 하면은 저는 정말 성공이 될 것 같다 생각하고요. 그다음 비맛으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비맛은 유캣과 좀 다른 시험인데요. 일단 점수 배점부터 좀 달라요. 섹션 1, 2에서는 9점 만점이고요. 섹션 3는 5점 만점에다가 Quality of English를 봐요. 그래서 이게 A에서 E로 점수가 매겨지고요. 섹션 1은 유캣과 같이 좀 스킬 베이스라서 꾸준한 연습이 필요하지만은 섹션 2는 좀 더 knowledge 베이스라서 GCSE랑 과학, 수학에 대한 복습이 좀 필요해요. 그다음 섹션 3는 역시 현재 이슈에 대해서 이 문제를 주고요. 그에 대해서 계획을 세우고 글 쓰는 연습을 하는 게 중요해요. 왜냐하면 에세이 섹션이기 때문에 이런 퀄리티 오브 잉글리시에 신경을 쓰면서 또 역시 내가 이 주제에 대해서 의견을 잘 피력할 수 있는지를 항상 고려해봐야 됩니다. 이 시험도 역시 2달 정도 준비를 하고요. 시험 날짜는 10월 말에서 11월 초로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모두가 한 번에 이 시험을 보고요. 이게 사실 미맛이 유카스 그 어플리케이션 바로 다음 한 그 다다음 주 정도의 시험을 보기 때문에 사실 소홀해질 수 있어요. 이 유카스에 쓸 게 많고 하니까. 그렇지만은 비맛이 이제 케임브리지나 임페리얼, 뭐 UCL 이런 데 입시하기 위해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에 이 소홀해지지 않게 전 주의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 다음 시험은 이제 저희가 거쳐가야 될 시험이 AS랑 A2 시험이 있어요. AS는 이제 1년차 때 치는 시험이고요. A2는 2년차 때 치는 시험인데요. 보통 AS 때는 4과목으로 시작을 해요. 저 같은 경우는 수학, 물리, 화학, 생물로 시작을 했는데요. AS는 일단 A가 제일 높은 점수라서 조금 더 쉬운 편이고요. 그러니까 상위 한 30%인가 20% 안에 들면은 A를 줄 거예요. 그 다음에 그래서 이제 ORC에서는 매주 토요일마다 스킷이라는 시험을 봐요. 이게 사실 그리고 이제 2주마다 번갈아 가면서 과목들 시험을 보는데요. 이 사실 저는 이 준비만 성실히 해도 AS에서는 좋은 성적 받을 수 있다 생각해요. 그래서 2주 동안 그냥 내가 배운 내용들만 복습하는 식으로 해도 AS는 상당히 좋은 점수를 받을 수 있어요. 하지만 전 좀 A2가 좀 더 어렵다 생각하는데요. 일단 A2는 A스타가 제일 높은 점수이기 때문에 상위 이 10%에 드는 게 상당히 중요했던 것 같아요. 거기다 추가적으로 난이도가 AS에 비해서 많이 어려워지기 때문에 좀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실 수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친구들과 잘 관리하는 게 중요하고요. 대신 좀 장점은 AS에 했던 4과목 중에서 3과목만 하면 되기 때문에 부담이 된다면 저 같은 경우는 물리를 제외했지만 부담이 되면 한 가지 과목을 제외할 수 있어요. 그리고 좀 다른 이 고등교육 과정이죠. IB와 좀 비교를 해보자면은 IB는 일단 과목이 6개고요. 거기다 에세이를 3개 써야 되고 교과 과목이 훨씬 더 많은 시간을 할애해야 돼요. 그래서 나머지 유캣이나 비맛 준비 또는 유카스 준비를 할 때 조금 더 소홀해질 수 있어서
저는 AS82가 교과 과목이 시간을 덜 할애돼서 이 YC에서 사용하는 A 레벨이 참 좋다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렇지만 이 성적에 대해서 또 주의 사항들이 있는데요. 일단 1학년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거는 주요 과목들에서 예를 들면 뭐 수학, 과학, 생물이 있겠죠. 여기에서 A를 받아야지 높은 프로젝트 그레이드를 받을 수 있어요. 이 프로젝트 그레이드가 중요한 이유는 뭐냐면은 인터뷰에 초대받기 위해서는 프로젝트 그레이드가 높아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높으면은 좀 더 초대받기가 쉬워요. 그렇기 때문에 AS에서 주요 과목에 A를 받는 게 중요하고요. 두 번째 넘어가면 A2가 있는데요. A2에서는 중요 과목들인 화학, 생물이 있어요. 이 화학, 생물이 왜 중요하냐면은 보통 대학교에서 어퍼를 줄 때, 의대에서 어퍼를 줄 때 두 과목 중에서 A 스타를 요구하기 때문에 이 두 과목이 사실 학생들이 힘드는 경우가 많은데 놓지 않고 열심히 준비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개만 좀 유의해서 공부하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좀 비슷한 교과 과목인데 조금 다른 EPQ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싶어요. 그래서 Extended Project Qualification이라는 건데요. 다르게 말하자면 이제 제가 관심 있어 하는 주제를 바탕으로 해서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거예요. 이 프로젝트가 뭐냐면은 5,000자 이상의 논문과 그리고 중간에 그 논문에 대한 발표를 하는 것까지 과정에 포함하는데요. 이 자체가 좀 선택 과목이기 때문에 모두가 하는 건 아니고요. 그때 한 10명 정도 했던 것 같은데요. 남는 시간에 좀 꾸준히 하는 게 중요해요. 그리고 5,000자짜리 때문에 좀 전날에 쓰기는 조금 무리가 있는 프로젝트였던 것 같아서요. 차근차근 해나가면 좋을 것 같고요. 이게 좋은 이유는 물론 A레벨 한 과목처럼 풀 포인트를 주진 않지만은 아마 제가 반점을 주던 걸로 기억해요. 그래서 A레벨 과목 성적이 조금 미달했을 때 EPQ를 보험을 쓸 수 있기 때문에 저는 그러한 보험으로서의 장점이 있었다 생각해요. 이제 ORC에 대한 내용은 이 정도로 마치도록 할 거고요. 좀 제가 3년 동안 KCL 일에 지내면서 배웠던 내용들이랑 좀 느꼈던 점들을 좀 얘기해 드리려고 해요. 그래서 일단 이렇게 크게 네 개를 말씀드릴 것 같아요. 일단 저희 선배들도 의대 들어오기 전에 알았으면 좋겠는 점에서 이런 걸 얘기했었는데요. 일단 처음에는 공부와 시험에 대해서 얘기 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외부 자료들, 그러니까 이 공부를 도울 만한 외부 자료들에 대해서 얘기 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학교에서 진행하는 연구들과, 그러니까 학사 때 진행하는 연구와 그 교양 수업들이 있어요. 그거에 대해서도 말씀드리고 싶고요. 마지막으로 이 부활동, 그러니까 학교 외로 학생들과 모여서 하는 부활동들이 있기 때문에 이 부활동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려고 해요. 처음에 이제 공부에 대해서 먼저 얘기 드리고 싶은데요. 의대 공부는 크게 프리클리닉이랑 클리니컬한 내용으로 간다고 보면 될 것 같아요. 한국에도 예과랑 본과가 있는 것처럼 비슷한 개념인데요. 프리클리니컬은 이제 이후 학년들의 내용 이해를 위해서 기초과학 공부를 하는 거예요. 근데 기초과학이 이제 뭐 생의학, 유전학 이런 과학 학문들만 있는 게 아니라 좀 더 기초 학문들 이제 사회학, 통계학, 윤리 같은 과목들을 추가하는데요. 그래서 이제 나중에 제가 의사가 됐을 때 이걸 어떻게 쓸 수 있는지에 대해서 좀 더 배우는 것 같아요. 클리니컬 이제 2열가 되면은 보통 2학년, 3학년쯤 되는데요. 1학년 때 배웠던 병에 대한 지식을 바탕으로 환자들의 실제 사례를 공부하는 식으로 진행이 돼요. 그래서 물론 병에 대한 이론도 배우지만은 이 병이 환자한테 어떻게 나타나서 어떻게 진단할 수 있고 이 치료를 어떻게 할 수 있고 그리고 환자들의 삶의 질을 위해서 어떤 후속 조치를 취해야 되는지를 배우게 돼요. 그리고 이 클리니컬 이어즈에는 추가적으로 환자에 대한 사례를 공부하기 때문에 병원에 가서 환자들과 직접 소통을 해볼 수 있는 경험을 할 수 있습니다. 이 제가 다닌 킹스 칼리지 런던 같은 경우에는 인터그레이티드 커리큘럼을 사용하는데요. 이게 어떤 의미냐면은 1학년 때 배우는 프리클리니컬 내용에 좀 더 클리니컬한 내용을 결합해가지고 제가 왜 이 내용들을 배워야 되는지 그리고 나중에 이게 어떻게 써야 될지에 대해서 조금 더 이해를 하면서 배울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데 킹스의 장점이 있었던 것 같고요. 공부를 할 때는 일단 공통적으로는 프리클리니컬과 클리니컬 열 모두 강의를 듣게 돼요. 그래서 보통 줌으로 진행하지만은 아마 올해를 기점으로 좀 더 이 렉처 디에이터에서 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가 있고요. 그 다음에 교수님들 올려주는 교재가 있기 때문에 요걸 사용해서 예습과 복습을 할 수 있어요. 그거와 추가적으로 해서 이제 실습에 관한 내용들이 있는데요. 프리클리니컬 이어에서는 좀 대표적인 실습이 해부 실습이죠. 그래서 킹스는 이제 학교에 따라서 다르긴 하지만은 킹스는 카데바를 사용하는데요. 카데바라는 거는 이제 기증해 주신 시신을 사용해서 저희가 직접 해부를 해볼 수 있는 수업들이에요. 킹스가 또 좋은 이유가 뭐냐면은 프로섹션이라 해서 다이섹션, 그러니까 해부를 하는 것 말고도 미리 해부를 해놓은
이 표본을 사용해서 공부를 할 수 있거든요. 근데 킹스가 갖고 있는 요 골든 뮤지엄이라는 데가 있는데요. 여기가 유럽에서 제일 큰 표본 박물관이라 하더라고요. 그리고 가보면은 정말 정말 방대한 양의 자료가 있기 때문에 나중에 혹시나 된다면 한번 와보시는 거 추천드려요. 왜냐하면 이제 의대 뭐 학생증이나 의사 면허가 있으면 와볼 수 있기 때문에 와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클리니컬 이어즈가 되면은 아까 말했듯이 병동과 의원 등에서 가가지고 환자와 교류를 하는 식으로 진행이 돼요. 그래서 제가 뭐 환자한테서 정보를 얻어낼 수 있다거나 아니면 환자한테 가서 이 클리니컬 examination이라거든요. 뭐 촉진 타진 같은 걸 해본다든가 아니면은 요거에 대해서 뭐 여기 지금 혈압 재고 있죠. 혈압 재거나 뭐 피 뽑는 거 같은 거를 해볼 수 있어요. 그래서 상당히 저도 지금 즐기고 있고요. 그럼 이제 공부를 했으면 좀 시험을 봐야겠죠. 아무래도 시험은 이제 single best answer question이 보통 기본이라 보면 될 것 같아요. single best answer라는 거 뭐냐면은 사실 뭐 다 맞는 정답들이긴 한데 그 중에서 제일 올바른 걸 고르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다지선다형이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그냥 사실 다지선다형 100문제라서 크게 부담 갖지 않고 칠 수 있는 문제들 생각해요. 그 다음에 있는 거는 written assignment들이 있는데요. 이 에세이 한마디로 그냥 에세이를 쓴다고 보면 되는데 과목들은 되게 다양해요. 이게 뭐 아까 말했듯이 윤리가 될 수도 있고 사회학, 통계학일 수도 있고 그리고 아까 말했듯이 그냥 연구가 주제될 수도 있어요. 저 같은 경우에는 또 그 인문 과목 해가지고 사진 찍기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포트폴리오를 만들어가지고 약간 아트하는 것처럼 할 수도 있기 때문에 다양한 과목들을 바탕으로 에세이를 쓴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꼭 연구를 하는 건 아니에요. 그 다음에 있는 게 Objective Structured Clinical Examination, 그러니까 저희가 줄여서 OSCE라는 건데요. 이거는 실기 시험이라서 아까 병동에서 배운 내용들 바탕으로 제가 환자들과 얼마나 잘 소통을 할 수 있는지 그리고 환자들을 얼마나 이렇게 뭐 혈압을 재고하는 거에 대해서 얼마나 그거를 스무트하게 할 수 있는지를 보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크게 요 세 개, 뭐 학교마다 다르겠지만 요 세 개의 시험이 있다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는 공부할 때 외부 자료들이 되게 도움이 많이 됐던 것 같아요. 물론 학교에서 주는 자료들도 있지만은 이 외부 자들이 좀 더 학생의 눈높이로 잘 설명해 줄 수 있기 때문에 일단은 관심사에 대한 공부도 할 수 있지만 실습 그리고 시험 대비에 도움이 많이 됐던 것 같아요. 일단 여러분 이제 의대에 들어오기 전 분들 위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거 뭐냐면은 여기 키메덱스라는 웹사이트랑 어스모시스라는 웹사이트를 추천드리고 싶고요. 왜냐면 일단 기키메덱스랑 오스모시스는 좀 더 관심 있는 의대 의학 분야가 있다면은 거기에 대해서 칼럼이나 오스모시스 같은 경우에는 이런 10분짜리 비디오를 요약을 해주거든요. 그래서 이런 데에서 좀 어려운 개념들을 한번 정리해 볼 수 있고 그리고 좀 더 거기에 대해서 흥미를 가질 수 있는 좋은 웹사이트를 생각해서 여러분들 한번 들어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실습과 시험 대비에 도움된 사이트들은요. 요 위에는 일단 실습에 도움이 되는 사이트들인데요. 일단 요 양쪽은 BMJ Best Practice라는 앱은요. 이 병에 대해서 정말 자세하게 최신의 정보를 압축해서 모아놓은 되기 때문에 혹시 병에 대해서 궁금한 게 있다 아니면 치료법이 궁금하다 하면 항상 들어가서 확인할 수 있고요. BNF도 비슷해요. 그렇지만 이거 약으로 하는 거군요. British National Formulary에서 약에 대한 최신 정보와 이 어떻게 사용이 되는지에 대한 정보가 담겨 있기 때문에 이 두 개 사이트 정말 실습할 때 도움이 많이 되고요. 이 아래 세 개 사이트는 이제 시험을 볼 때 도움이 되는데요. 1학년 때는 애나토미, 그러니까 해부학에 대한 내용들이 시험에 상당히 많이 나오기 때문에 이 티슈미 아나토미라는 앱을 사용해서 언제 어디서든 해부학이 어떤 근육들이 있고 해부학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알아볼 수 있고요. 퀘즈메드랑 어스키스톱은 좀 더 클리니컬 이해에 가서는 도움이 되는데요. 퀘즈메드는 환자 케이스들을 주면서 환자 케이스에 대한 기출 문제들을 많이 내주는 형식이고요. 어스키스톱은 어스키 이 시험을 칠 때 시나리오를 주면서 이런 시나리오가 있으니까 이런 시나리오가 있을 때 이렇게 해야 된다. 체크리스트를 제공한 식으로 한다고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외부 자료를 잘 사용한다면은 아마 공부에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으로 넘어가 보자면 이제 연구와 교양 수업이 있어요. 그래서 연구는 일단 리서치 프로젝트가 주가 되는데요. 논문을 읽거나 제가 직접 데이터를 환자한테 가서 모아가지고 글을 쓰는 거예요. 여기서 잘하게 된다면 학술지에 충분히 기재를 할 수 있고요. 본인이 원하는 학술지를 찾아가지고 약간 뭐 팩터가 좀 낮은 데 가가지고 제가 썼다 하면서 제출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퍼블리시 하는 데에서 의의를 둔다라고 생각할 수 있고요. 뭐 물론 모두가 다 하는 건 아니지만 특출나게 잘하는 사람들이 있다면은 여기에 관심 갖고 진행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외에도 제가 아까 말했던 인문학 계열이 있어요. 그래서 클리니컬 휴머니티라고 부르는데요. 이거를 의학과 관련된 이제 예술 또는 철학 아니면 역사에 대해서 공부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뭐 리튼 어사이먼트나 아니면은 아까 말했던 것처럼 포트폴리오를 만들어 가지고 전시를 하는 식으로 진행이 되기 때문에 이런 것도 되게 교양 수업에서 재밌었던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티칭이 있어요. 이거는 학교에서 직접 진행한 티칭인데요. 동기와 후배들에게 제가 관심 있는 과목에 대해서 1시간 동안 교과 내용의 수업을 전달하는 거예요. 이걸 통해서
이제 물론 교수님들이 전한 내용들이 있지만 저희가 어떻게 이해했는지 그리고 이거 학생 눈높이에서 후배들과 동기한테 설명할 수 있기 때문에 상당히 수업 준비나 시험 준비에 도움이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티칭할 기회도 있다는 거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제 마지막 슬라이드인데요. 사실 학교에서는 교과 활동 말고도 되게 학생들끼리 모여서 할 수 있는 부 활동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은 이제 부 활동 크게 메디컬 활동들과 non 메디컬 활동도 나눌 수 있는데요. 메디컬 활동은 어떤 게 있냐면은 교과와 관련된 좀 추가 활동들이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아무래도 이게 이게 학생들이 크게 모여서 하는 부다 보니까 되게 유명한 초청 강사들이 오셔서 초청 강연도 해줄 수 있고요. 그다음에 시험을 대비해서 특강 같은 걸 준비해줘요. 그래서 뭐 시험 문제풀이나 아니면은 시험 시나리오들을 이렇게 줘가지고 거기 학생들이 모여서 토론을 해볼 수 있는 기회들 마련해주는데요. 되게 다양한 학문들이 많이 있어요. 뭐 그냥 기본적인 뭐 순환계, 소화계 이런 학문들도 있지만은 소아과, 해부학, 뭐 소아수술, 소아외과, 그다음 막 성형외과 이런 과들이 엄청 많기 때문에 다양하게 알아보면 정말 다양하게 많을 거예요. 제가 최근에 봤던 것 중에서는 그러니까 에어스페이스랑 스페이스 메디슨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우주인들이랑 좀 항공역학관에서 아마 메디슨 하는 것 같은데요. 사실 내년에 한번 알아보고 싶어서 그건 한번 제가 조인을 해볼 것 같아요. 그런 식으로 대학교에서는 정말 다양한 동아리들과 정말 다양한 관심 분야를 가진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이런 다양한 동아리들 알아보면 다양한 동아리들이 있다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non medical society인데요. 요거는 이 의대 학생들이 진행한 게 아니라 지금 보통 본교 학생들과 함께하는 활동들이에요. 그래서 좀 더 친목을 도모하면서 좀 취미생활을 즐길 수 있는 활동들인데요. 예를 들면 이제 킹스 칼리지 런던은 좀 한인회가 있어요. 상당히 큰 한인회라서 한 70명 학년마다 70명 정도 모이니까 한 200명 정도가 있다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제가 올해 한인회 총무를 맡아가지고 사실 또 다양한 활동을 진행해 왔었거든요. 이걸 통해서 좀 더 교과 밖으로 경험을 많이 쌓을 수 있었던 것 같고요. 또 제가 또 신앙이 있다면은 기도 모임을 또 조인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다양한 모임들이 있다. 그러니까 교과 외로도 스트레스를 풀 수 있는 여러 가지 활동들이 있다.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 프레젠테이션 여기서 끝이고요. 선호 원장님께 넘겨드리도록 할게요. 그래요. 너무너무 수고 많으셨어요. 혹시 그 공유 중지를 누르면 화면을 더 크게 해서 우리가 그래요. 지금 질문이 있는데 지금 저한테 DM이어가지고 이렇게 질문하셨네요. 첫 번째 질문이 여러 질문이 있는데 일단 첫 번째부터 좀 답변해 주실래요? 왜 KCL을 선택하셨나요? 라고 물어봤네요. 음, 좋은 질문 같아요. 사실 되게 학교에서 나온 단골 질문들 중에 하나가 이제 학교를 왜 선택했냐라는 문제이기 때문에 사실 저도 생각해보면 다양한 이유도 있었던 것 같은데요. 가장 큰 이유는 아무래도 일단 런던에 있어서가 제일 큰 이유였던 것 같아요. 제가 아무래도 국제학생이다 보니까는 런던에 베이스를 해야지 근데 이동 시간도 줄고 제가 집중할 수 있는 그 인터내셔널 커뮤니티 자체가 런던에 더 형성이 잘 돼 있기 때문에 일단 런던이라서 고른 게 크고요. 그리고 또 두 번째로 킹스는 되게 다양한 인종들이 많이 모여 있어요. 일단 런던에서 제일 큰 학교 중 하나고요. 제일 많은 국제학생들이 모이는 의대이기 때문에 여기서 좀 다양한 네트워크를 만들고 싶어서 했던 게 있고요. 또 아까 말씀드린 내용들 중 하나지만은 integrated curriculum이라는 걸 사용해요. 그래서 다른 학교들은 좀 이게 프리클리니컬과 클리니컬이 되게 구분이 돼 있어요. 클리니컬은 이제 따로 모여가지고 과학에 대한 내용을 배우고 1, 2학년 여기서 배우고 나서 클리니컬로 가가지고 3년 이렇게 공부하는 식인데 너무 동떨어져 있던 것 같아서 사실 저는 그냥 좀 더 1학년부터 좀 더 클리니컬한 이 경험들을 이려고 싶거든요. 킹스는 2학년 때부터 아예 병원 실습을 보내주기 때문에 다른 학교들과 굉장히 차별점이 있다 생각해요. 그리고 아까도 말했듯이 카데바 실습을 하죠. 카데바 실습도 뭐 물론 연구에 있는 학교들이 몇 개를 하긴 하지만은 모든 학교들이 다 카데바 실습을 하잖아요. 카데바를 기준 못 받는 학교들이 있기 때문에 킹스가 그런 데에서는 되게 큰 도움이 됐다 생각해요. 왜냐하면 킹스 자체에 이 런던에서 모든 카데바들을 받는 요 오르게나이제이션이 있거든요. 런던 애나토미 오피스라 해서 여기에서 다 진행하기 때문에 킹스는 정말 카데바 양도 많고 표본 양도 정말 많아요. 그래서 해부학 실습을 하는데 정말 도움이 많이 됐던 것 같고요. 그리고 또 추가를 하자면은 킹스와 연관된 병원들, 그리고 킹스가 맡고 있는 지역구 자체가 정말 커요. 그래서 대학병원도 한 4개가 있고 거기에 연관된 이제 1차 병원, General Practice 의원들이나 아니면은 2차 병원들, 3차 병원들이 정말 많기 때문에 그런 데서 다양한 경험을 쌓을 수 있을 것 같아서 저는 킹스를 선택했습니다. 그래요. 혹시 런던에서 살면서 좋았던 점 뭐 그런 건 있으세요?
한국 런, 음식이라든지 뭐 관광지라든지 뭐 그죠? 여러 가지 여가라든지. 물론 일단 인프라 자체가 아무래도 뭐 다른 큰 도시들도 있지만은 런던 자체가 제일 가장 잘 돼 있기 때문에 국장들도 자주 만날 수 있고 그와 더불어서 뭐 한국 음식 필요하다면 언제든지 한국 음식 먹을 수도 있지만은 뭐 다양한 나라 음식 먹고 싶다면 또 언제든지 할 수 있었던 게 좋은 것 같고요. 그리고 다른 이들이 또 런던에 많이 포진돼 있기 때문에 UCL, 임페리얼 학생들 그리고 버튼, 런던 거기 학생들과도 다양하게 콜라보레이션을 해볼 수 있어서 전 좋았던 것 같아요. 런던이 가지고 있는 그 지리적이랑 인프라적인 이점이 저는 충분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요. 지금 그다음에 A레벨 과목 수에 대한 질문인데요. A레벨 4과목을 공부하셨나요? 라고 있는데 4과목을 처음에 하셨고요. 그다음에 이제 3과목으로 줄였고요. 그다음에 A레벨 3과목을 A 스타, AA 해서 좋은 점수를 받는 것보다 4과목을 해서 AAAA를 받는 게 더 유리할까요? 라고 물어봤네요. 음, 첫 번째 질문이 뭐였죠? 혹시 그 다시 첫 말씀해 주세요. 번째는 뭐 A레벨 4 네. 과목을 공부하셨나요? 라고 물어봤고 그다음에 네네. 네, 저 같은 경우는 이제 A레벨 4과목이랑 EPQ를 해서 A레벨 4과목은 AS에서 했던 거 그대로 A2로 올라와서 수학, 물리, 화학, 생물을 했었고요. 그 다음에 EPQ까지 해서 5과목을 했었고요. 두 번째 질문에 대해서 이제 그러니까 두 번째 질문이 그거였죠. A2 시험을 쳤을 때 A스타 A를 받는 것보다 AA를 받는 게 더 좋냐라고 물어보셨는데 전혀 아니에요. A스타 A를 받는 게 훨씬 낫고요. 보통 오퍼가 이제 A스타랑 A를 받아와라. A스타 A 정도 받고 나머지 한국은 너 알아서 해라 하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A스타 AA 정도를 요구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 A스타를 받는 것과 A 두 개를 받는 건 좀 큰 차이가 있다 생각해요. 그래서 만약에 A 4개를 받게 될 것 같다 하면은 한강을 드롭하고 좀 더 집중을 해서 A스타 A를 받는 게 입시에도 그렇고 나 나중에 혹시나 다시 시험을 쳐서 들어가야 될 때도 A스타 A를 받는 게 훨씬 더 전략적으로 도움이 많이 될 것 같다 생각해요. 맞아요. 과목 수는 정말 중요하지 않다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세 과목을 잘 보는 게 네 과목을 다양하게 해서 좀 덜 보는 것보다 더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해요. 특히 의대에서는 3과목 이상, 4과목 이렇게 할 필요는 전혀 없고요. 하지만 이제 의대가 아닌 다른 이코노믹스라든지 아니면 엔지니어링이라든지 왜 이런 쪽은 아카데믹 실력이라든지 왜 이런 것들을 더 중요하게 생각을 하는 거니까 그때는 좀 4과목을 좀 추천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의대는 전혀 상관이 없다. 그리고 의대 조건부가 예를 들면 뭐 인터뷰 합격했다 그러면 A스타, AA 뭐 이런 식으로 나와요. 근데 굳이 4과목을 해가지고 A 4개 받을 필요는 없는 거죠. 그리고 이제 마지막 혹시나 질문인데, 대학들에서 EPQ를 대학 입학에 컨시더 안 한다고 들었는데, 하는 게 좀 더 유리할까요? 라고 물어봤네요. 사실 저도 요새 업데이트가 어떻게 되는지 잘 모르겠는데 저는 이제 하게 된 계기가 일단은 뭐 사실 제 관심 있어 하는 분야가 있어가지고 그걸 좀 연구하고 싶었던 것도 있죠. 네. 그러게요. 만약에 고려를 안 한다면 사실 EPQ 안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상당히 시간이 많이 쓰는 거기도 하고 거기다 프레젠테이션 준비해야 되고 그 좀 시간에 논문을 많이 읽어봤어야 돼가지고 어, 마, 만약에 이제 꼭 불필요하다라고 생각하면 안 하셔도 충분히 괜찮을 것 같아요. 제가 듣기로는 이제 그때는 이제 야스민이 좀 보험이 된다 하는 식으로 얘기했던 것 같아서 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요. 지금 이 PQ에 대해서 제가 의견을 좀 드리면, 만약에 이게 공부 A스타, AA 맞는데 굉장히 좀 부담이 되는 과목이 될 수 있다. 시간 낭비가 될 수 있다. 내 레벨에 비해서 이게 부담이 될 수 있다라고 하면 사실은 안 하셔도 돼요. 사실 중요한 게 A 레벨 성적이니까. 근데 만약에 너는 의대를 가야 된다. 옥스브리지를 가야 된다. 꼭 인터뷰에서 좀 성공을 해야 된다. 왜 이런 마음이 있다라고 하면 하는 게 여러모로 도움은 돼요. 왜냐하면 이 비교를 하면서 여러 선생님들이 서포트를 받게 되거든요. 그런데 그분들하고 그런 부분들에서 뭐 좋은 도움 많이 들을 수 있고요. 여러 가지 뭐 아이디어라든지 그런 것들을 얻을 수 있고요. 그다음에 아까 뭐 안현주 선생님 그 슈퍼 커리큘럼, 그다음에 엑스트라 커리큘럼에 해서 그다음 봉사활동에 해서 여러 가지 액티비티를 얘기를 좀 해줬잖아요. 왜 이런 부분으로 충분히 커버할 수도 있긴 있어요. 그래서 하지만 이피큐는 좀 더 전문적으로 좀 들어간다든지 왜 이런 부분에 도움이 되고 선생님들하고 좀 더 많은 대화를 나눌 수 있고 왜 하는데 도움이 돼요. 하지만 이게 어떤 게 더 유리하고 하는 것은 내 레벨에 따라서 좀 선택을 지금 좀 뭐요? 네. 그러면 지금 질문 또 있나요? 제가 몇 가지만 좀 저 질문 드릴게요. 이건 좀 그죠? 모든 학생들에게 좀 해당되는 질문일 수도 있을 것 같긴 한데 왜 근본적으로 왜 의사가 되고 싶으셨어요?
네, 이것도 약간 단골 인터뷰 질문 중 하나인데요. 어, 사실 저는 크게 두 가지 이유가 있었던 것 같아요. 일단은 처음 생각했던 거는 이제 제가 일단 과학을 좋아하기도 하고 그렇지만은 사실 실험실 가서 막 과학자로 살고 싶진 않았어요. 왜냐하면 좀 사람을 만나고 하는 걸 좀 지겹기 때문에. 저도 MBTI가 ENFP라서 사람을 만나고 얘기하는 게 좋았어서 과학을 또 하지만은 그렇게 사람을 만날 수 있는 게 사실 의사가 뭐 여러 가지 직종이 있겠죠. 의사, 간호사가 있지만은 또 거기서 의사, 간호사 중에서 의사를 뭐 하고 싶었던 이유는 좀 더 리더십을 갖고 제가 배운 내용들을 이제 좀 지시하는 식으로 요게 요거구나 하는 식으로 진단을 내리고 또 제가 배운 내용을 이렇게 지시하면서 환자 치료에 관여 좀 큰 역할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의사라는 게. 그래서 그런 데에서 의사에 대한 매력을 느꼈던 것 같고요. 또 두 번째 이유로는 만약에 제가 연구를 또 관심 있어 하는 분야를 연구하게 된다면은 과학자를 연구하는 것보다 의사를 연구해서 조금 더 이렇게 임상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환경에서 일할 수 있는 게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있었던 것 같아요. 제가 이제 좀 더 생명 연장이랑 좀 노화에 관해서 관심이 많이 있었는데요. 이런 분야에 대해서 연구를 할 때 의사로서 연구하는 게 좀 더 장점이 있지 않을까 해서 이 과목을 선택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요. 그리고 그 아까 좀 더 덧붙이자면 아까 여기에서 굿윌 앰버서더라고 해가지고 갭이라고 있었거든요. 근데 그 전에 있는 학생 그다음에 지금 OIC 학생들은 코로나 부분 때문에 사실 이 부분을 많이 못했어요. 그래서 지난주에 저희 온라인 워크 익스피리언스를 좀 제가 어레인지를 하고 했던 이유가 왜 이런 것들을 못했던 왜 이런 부분도 있었거든요. 코로나 때문에 다 중지돼서. 하지만 네. 지금 9월에 시작을 한 사람들은 내년에 또 이런 갭을 갈 수 있는 기회가 있거든요. 그래서 말레이시아를 가가지고 이렇게 하는 프로그램인데 그 사실은 여기 갈 때도 굉장히 좀 많은 이슈라기보다도 저한테 굉장히 많이 물어보는 게 꼭 이걸 가야 되나요? 라고 물어보는 경우도 굉장히 많고 워크 익스피리언스는 2주만 하면 되나요? 2주만 하면 되나요? 3주만 하면 되나요? 왜 이렇게 물어보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계속해서 여기 뭐 안윤철 학생이 계속 준비했던 것처럼 계속 A레벨 점수가 어떻게 IELTS 점수가 어떻게 되고 이런 얘기는 거의 하지 않고 계속 스포 커리큘럼, 워크 익스피리언스, 봉사활동 왜 이런 부분들을 계속 그다음에 요즘에 어드미션 테스트가 되게 또 중요해지니까 6회, 비met왜 이런 거 위주로 굉장히 좀 많이 네. 하고 있었다라는 걸 좀 느끼셨을 거예요. 그 이유가 음, A레벨 점수는 조건부만 맞추면 되지만 나머지 인터뷰하고 자기소개서, 그다음에 자기소개서를 잘 써야 되죠. 그다음에 인터뷰 가장 결정적인 부분이죠. 왜 이 부분 때문에 계속해서 이걸 강조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시간이 내가 의사에 대해서 정말 이런 이유라면 나는 의사가 돼야 된다라고 정말 느꼈다라고 하는 순간까지는 필요한 것 같아요. 물론 그 순간이 언제 온지는 저도 알 수 없고 하지만 네, 그죠? 그다음에 물론 2주만 해가지고 합격을 하는 맞아요. 사람도 있고요. 아니면 1년, 2년, 3년 해도 그죠? 합격 못하는 사람들도 있고요. 하지만 내가 그렇죠. 왜 의사가 되는지 느낄 때까지 워크 음, 익스피리언스는 필수. 그래서 맞아요. 되게 A레벨에서는 배울 수 없는 거를 워크 익스피리언스 통해서 많이 배우는 것 같고요. 그래서 좀 더 중요한 점이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내용을 너무 잘 정리를 해주셨는데 혹시 의대를 가는 사람들에게 좀 조언이라든지 한국 사람이 좀 부족하다 뭐 이렇게 생각되는 부분 왜 이런 게 좀 있을까요? 어, 아마 인터뷰를 볼 때 좀 중요했던 게 이제 그 과목에 대해서 얼마나 열정이 있나 그리고 내가 한 거를 얼마나 좀 자부심 갖고 얘기할 수 있냐라는 게 중요했던 것 같아서요. 그런 점에서 좀 더 내가 내가 했던 활동들에 대해서 좀 자부심 갖고 당당하게 그리고 내가 느꼈던 점을 또 오픈하게 얘기할 수 있으면 좋은 것 같아요. 어, 그리고 그 외로도 이제 OIC에 가서도 또 열심히 활동에 참여해 주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혹시 이렇게 물어보는 사람들이 있을 것 같아요. 제가 뭐 현재 학생 GCS 때부터 때문에 그죠? 네, OIC 가지고 대학교 갈 때까지 지금 보고 있어서 어떤 과정을 네. 거쳤는지는 알고 있지만 음,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했을 때 어떻게 하면 이렇게 말을 잘하세요라고 물어볼 것 같아요. 현재 학생한테. 이 학생인데 어떻게 이렇게 말을 네. 잘하지? 왜라고 그죠? 물어보는 사람이 있을 것 같아요. 환자분들 좀 아파요? 잠시만요. 지금 들어갈까요? 그죠? 그래서 네. 물어보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어떻게 하면 말을 잘하고요. 그다음에 사실 말 잘한다는 게 뭐 인터뷰라든지 그런데 굉장히 좀 많은 도움이 되잖아요. 네. 그게 저는 상당히 그걸 많이 듣던 게, OIC에 가서 친구들이랑 약간 뭐 토론 같이 해서 의견을 나누는 게 되게 재밌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예를 들면 필로소피 클럽 아까 말했듯이 거기서 되게 다양한 의견을 나눠볼 수도 있고 배우고 나서도 이제 곧 끝나고 치부대 나가서도 이제 오늘 배웠던 거 어땠다 하면서 얘기를 나눠보는 것도 상당히 재밌었던 것 같고요. 그다음에 그거 말고도 이제 최근 이슈들이 있잖아요. 이슈들에 관해서 야, 넌 어떻게 생각하냐 하는 식으로 얘기를 나눠보고 그다음에 또 그걸 이제 또 얘기를 해야 되니까 그걸 준비하기 전에 아니 그러니까 그거 얘기하기 전에 살짝 준비해서 머릿속에 어떤 얘기를 할까 생각해 두는 것도 좀 뭔가 그래서 그런 식으로 좀 머릿속에 얘기할 내용들을 좀 준비해놓고 그다음에 또 그렇게 하면서 좀 얘기한 자신감을 갖고 하면서 좀 도움이 많이 됐던 것 같아요. 저는. 그 적극적으로 뭔가 팀워크라든지 왜 토론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거 왜 이런 것들을 좀 굉장히 좀 추천을 해주고 싶어요. 그리고 이 부분이 사실은 모르겠어요. 그 많은 학생들이 좀 그런 이슈가 있거든요. 항상 나는 그것보다는 A레벨 준비를 먼저 해야 돼. 왜 이런 분들이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액티비티라든지 그런 걸 아무리 강조해도 이걸 참여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고요. 근데 의대는 그죠? 인터뷰가 워낙 중요하기 때문에 당연히 좀 그죠? 은선 학생이 얘기했던 그다음에 제가 계속 반복하는 왜 인터뷰 준비 왜 이런 것도 좀 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뭐 다 인터뷰를 하는 전공들 같은 경우에는 항상 좀 이런 부분들이 좀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왜 이런 부분들 그다음에 적극적 참여하고요. 그다음에 어떤 이슈에 대해서 항상 내 의견을 갖는 게 중요하고요. 그다음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처음부터 뭐 제가 볼 때 지금 사실은 현진 학생을 아까도 얘기했지만 GCS도 나오면서 지금 또 얘기를 하니까 지금 말을 너무너무 또 잘한다는 생각이 좀 더 드는 거예요. 네, 더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하지만 GCS 때 L레벨 하기 전에 왜 이걸 봤다라고 하면 우리 애도 이렇게 할 수 있을까? 아니면 내 자신도 저렇게 얘기를 할 수 있을까? 왜 이런 생각을 어쩌면 아니면 뭐 위화감을 가지고 듣고 있는 분도 어쩌면 계실 거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하지만 이건 충분히 내가 생각하는 거에 따라서 그다음 내가 의대라든지 엔지니어링, 이코노미스라든지 그런 거에 대해서는 열정이 있다라고 하면 할 얘기도 굉장히 좀 많아지는 거거든요. 그리고 뭐 어떤 선생님하고 얘기하고 교수님하고 얘기하는 그런 부분보다 또 이렇게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는 학생들하고 또 얘기를 하는 거니까 충분히 좀 그죠? 좀 말을 잘한다. 그다음 인터뷰를 준비를 한다. 왜 이런 부분들이 좀 그죠? 그 어느 정도 시기가 되면 그렇게 반드시 좀 될 거예요. 그래서 좀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임하는 거. 그다음에 이 전공에 대해서 그죠? 열정을 갖는 거. 그다음에 그다음에 혹시 독서라든지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추천해 주실 게 좀 있으세요? 저는 네. 약간 그런 게 있잖아요. OLC 추천해준 책들이 보통 그러거든요. 이제 의사 선생들이 약간 수필식으로 적어놓은 게 있어서요. 약간 보통 그분들이 느끼면서 약간 삶에 대한 이 고찰을 해보시거나 아니면 의사로 일하는 게 어떤 게 힘들다 이런 식으로 수필을 적어놓은 게 있는데 그런 걸 통해서 약간 의사가 어떤 직업인지 그런 거 알아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OLC 추천해준 뭐 그 When Breath Becomes Air라고 그 책이나 아니면은 This is Gonna Hurt라는 책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 두 개 한번 읽어보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질문이 있는데 혹시 GCS 점수가 입시에 많이 중요한지를 물어봤네요. 제가 알기로는 GC 점수가 이제 톱 한 4개인가 6개 뽑아가지고 거기서 점수를 매겨서 하는 거기 때문에 막 다 잘 볼 필요는 없고 필요한 과목들만 아니면 잘 볼 수 있는 과목들만 열심히 봐두면 좀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면 GC는 워낙 과목이 많기 때문에 잘 볼 수 있는 것만 열심히 하면 GCS 점수는 항상 좀 이렇게 이슈가 되는데 이렇게 GCS 만약 원하시면 저한테 연락을 주세요. 그리고 의대 관련돼 가지고 GCS를 보는 학교, 보지 않는 학교 왜 이런 것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캠브리지 같은 경우는 아예 GCS 점수를 보지 않아요. 그리고 그다음에 뭐 일부 학교들은 물론 GCS 점수를 보죠. 왜냐면 킹스 칼리지는 솔직히 많이 봐요. 킹스 칼리지는 좀 GCS 많이 보고 그다음에 뭐 UK 점수도 굉장히 좀 많이 보고요. 뭐 이런 학교들이 있어요. 하지만 많은 학교들은 GCS 몇 과목만 했다라고 하면 되고 왜 이런 부분들이 좀 있어요. 그리고 프리디트 그레이드라든지 UK 점수를 더 많이 보는 학교들도 있고요. 그다음에 혹시라도 뭐 진짜 예를 들면 뭐 의대 같은 경우에는 바로 한 번에 안 하고 그 다음에 그죠? 뭐 다시 지원해가지고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리시스를 하면 안 되고 L레벨 리시스를 하면 안 되고요. 그다음에 L레벨 점수가 예를 들면 A스타, AA 이렇게 나왔다라고 하면 그 이후부터는 점수가 그렇게 필요하지 않죠. GCS 점수는. 그냥 최근의 점수가 되게 좋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GCS 점수를 얼마나 영향을 미치는지 이걸 수치적으로 판단하기는 되게 쉽지 않다. 근데
당연히 좋은 점수가 있으면 당연히 유리하다는 것은 얘기해드리고, 하지만 아예 절대적인 그죠 가치다라고 얘기하기는 되게 힘들고. 아니 뭐 GCC 나쁘다 떨어지진 않지만은 있으면 좋은 정도인 것 같아요. 제가 생각에도. 그래. 하지만 네. 인터뷰라든지 왜 이런 걸 능가하고 뭐 그러기는 좀 쉽지는 않을 수 있다. 하지만 인터뷰 초대될 때 왜 이런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물어보신 분이 왜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을 수 있어요. 뭐 오크리츠라든지 임페리얼이든 UCL, 킹스 칼리지 왜 이런 학교 톱 학교로 가려고 하면 GCS 그 점수가 필요한가요? 이렇다라고 하면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반드시 좋은 점수 받으라고 제가 얘기를 해주고 싶고요. 물론 그렇게 한다고 해도 그날 보장은 없긴 하지만 반드시 그런 학교를 된다라고 하면 되고요. 그다음에 무엇보다도 의사가 된다라고 하면 의사가 될 수 있는 학교는 여러 군데가 또 있거든요. 그러니까 테스트를 많이 보지 않는 학교들도 있으니까 이렇게까지 좀 고려를 한다라고 하면 뭐 GCS 점수가 좀 안 좋아서 생길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은 좀 힘들 수 있고요. 맞아. 사실 저도 네 GCC가 잘 나온 편이긴 해서, 그러니까 네. 잘 나와서 별로 걸림돌이 없었던 것 같고요. 주변 GCC 쪽에 힘들었던 친구들 보면은 확실히 좀 걸림돌이 됐던 것 같아서 잘 보시면 좋을 것 같긴 해요. 저도 생각해 네. 보니까. 네. 그렇지만은 또 학교가, 그러니까 아무래도 의사 생활이 길기도 하고, 제가 뭐 아직 의사 된 건 아니지만은 한 30년 몇십 년 인생 중에서 의대가 막 이게 의대가 앞으로 의사 생활을 완전 디터민한다 이런 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거에 대해서 좀 부담을 덜 가셔도 될 것 같아요. 6년이니까요. 그래요. 그다음에 뭐 마지막으로 좀 그저 이렇게 저도 보면서 굉장히 많은 걸 느끼고 또 어떨 때는 그저 중요한 부분은 좀 얘기해 줬다가 어쩔 때는 또 못하는 부분이 있는데, 이번에서 약간은 좀 더 여기에서 아까 그 대학교 과정을 설명할 때 뭐 휴머니티 인문학에 대한 부분, 철학 부분, 그다음에 학교에서 네. YC에서 공부할 때 뭐 필라소피 클럽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약간 철학에 대해서 인문학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부분이 좀 있었거든요. 근데 네. 이 부분들이 굉장히 좀 의사가 되려면 왜 인문학이 필요하느냐 뭐 이런 질문들도 굉장히 좀 많이 나왔었어요. 그래서 모르겠어요. 뭐 독서를 하지 않고 뭐 의대를 준비한다? 왜 이러기는 좀 쉽지 않다는 생각이 항상 좀 했던 것 같고요. 그다음에 사람을 생각하지 않고 그죠? 의사가 된다? 왜 이러기는 좀 쉽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계속 좀 독서라든지 왜 이런 부분, 그다음에 뭐 내가 의학 관련된 왜 이런 게 아니더라도 여러 가지 다방면에 그죠? 한 다방면에 그죠? 뭐 지식을 알 수 있는 그런 책들을 꾸준히 좀 읽는 걸 좀 추천을 해드리고요. 그래요. 그러면 그저 이게 시간 아무래도 약속했던 시간이 네. 좀 네. 네. 더 하실 얘기 네. 있으세요? 네. 아니에요. 이게 아무래도 이제 사람의 삶과 죽음을 제 앞에서 최선선에서 보는 거고, 그리고 또 한정된 자원을 사용해서 이 삶과 죽음을 이 결정을 지어야 되는 게 의사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는 정말 바른 도덕적 가치관이 있어야 된다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런 점에서 철학이랑 인문학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의사가 아니더라도 엔지니어링이라든지 이코노믹스도 뭐 사람 사이에 있는 것들이잖아요. 사람을 좀 이롭게 하고 그다음에 그죠? 컨트리뷰트 하기 위해서 그죠 하는 것들이잖아요. 그래서 인문학에 대한 부분, 사람에 대해 생각하면서 이렇게 하는 부분, 왜 이런 부분들 계속 좀 생각하면서 그죠 좀 독서라든지 왜 이런 부분들을 좀 신경을 써주시길 바라고요. 그다음에 뭐 한 가지 좀 더 얘기해 주자라고 하면 제가 하는 프로그램 중에서 앞으로 계획하고 있는 것들이 있긴 한데 뭐 야스민 사하고도 계획하고 왜 하는 부분이 있는데 매월 책을 한 권씩 읽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걸 그죠? 뭐, 그죠? 에세이라든지 그런 걸 좀 작성을 하고요. 그 다음에 그거에 대해서 피드백을 받고요. 왜 이런 프로그램을 또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왜 이 부분들이 아예 뭐 톱 학교를 입학을 하고 의대를 입학을 할 때 결정적인 거라고 좀 생각을 좀 계속 해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좀 일치해가지고 이런 부분도 있어요. 그래서 뭐 단순히 뭐 책을 읽어라 왜 이런 부분 그죠? 뭐 그런 잔소리가 아니라요. 그다음에 이렇게 깊이 공부를 하고 그다음에 뭐 학교 가서도 이렇게 인문학을 좀 공부를 해야 되는 이런 부분이 있잖아요. 그래서 항상 좀 책을 놓지는 않고 그죠? 읽는 습관을 좀 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 오늘 너무너무 그죠?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매년 너무너무 멋진 그 학생으로 좀 바뀌는 것 같아요. 그래요. 그러면 오늘 도움이 되셨길 바라고요. 그래서 오늘 이걸로 세미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현장 학생 감사합니다. 네. 네.